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고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백기를 들었던 바로 그 문제, 4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국회 예결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LH 사태가 터지기 전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 정권은 희희낙낙이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 다 박원순, 오거돈 두 전임시장의 이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또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정도 풀어서 선거 직전 국민들에게 또다시 표를 매수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는 듯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하고 나가버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성과 정의를 비판하고 또 LH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무능력과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 민주당의 지지율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찰나 그들이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던 4차 재난지원금에도 경종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자, 국회 예결위원회, 지금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의 보고서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정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의 결정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그 혈세를 이렇게 무원칙하게 마구 퍼붓는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문재인 정권은 무능을 뛰어넘어서 염치가 없는 정권입니다. 선거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돈만 뿌린다고 될 일입니까? 선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솔직히 지난 4.15 총선 때도 재미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용해서 표를 사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닌지 의심되는 이것이 이제 4차 재난지원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회 예결위가 박살을 냈습니다. 정말 조목조목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돈을 뿌려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어쩌면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국회라는 것은 예산 결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예결위 보고서를 보면 정말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준도 갖지 못한 채 이런 국가의 어마어마한 돈 19조 5천억이니 21조니 하는 그 큰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발각이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굉장히 점잖지만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개인기업에서도 이렇게 계획이 불완전한 걸 내면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어마어마한 20조 내외의 돈을 쓰는데 불완전한 상태로, 사업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지금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국회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난 뒤 자영업자들 사이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를 손해봤는데 이것밖에 안 주고 저쪽은 돈을 더 벌었는데도 똑같이 준다. 지금 정부가 이런 거
손실 보전을 한다고 하면 기준도 있어야 되고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식당을 하다가 배달을 해서 돈을 더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등록을 어떻게 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업종별로도 뭐 노래방은 어떻고 헬스클럽은 어떻고 식당은 어떻고 카페는 어떻고 다 다릅니다. 이거 제대로 조사했습니까? 또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돈만 풀면 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돈을 풀어서 그냥 야, 표 좀 찍어줘. 우리 이렇게 많이 나눠줬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정부의 추경안에 허점이 많다고 예산결산특위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 지금 당정청 간에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과음을 지르고, 아무튼 김태년, 홍남기가 충돌하고 홍남기가 뭐 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튼 굉장히 얼굴 뜨거운 그런 속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안을 문재인 정권은 만들었습니다. 홍남기도 백기를 들고 하세요. 나 몰라.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런데 그 추가 경정 예산안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음대로 해라고 그냥 적당히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예결위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15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 모두 19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된 이번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의 핵심은 6조 7천억 원의 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 보고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15조의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 모두 19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그중 6조 7천억 원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은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 대해 매출 감소 업종보다 10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경영위기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집행 과정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국회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계획 또한 중요한 심의 대상인데 동사업의 핵심 요소인 지급 대상 및 요건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경영위기 업종을 선정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경우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의 반발로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 말처럼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 나라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퍼주고 언제는 뭐 다 주고 언제는 선별로 주고 뭐 하는데 이런 기준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불명확하고 아무튼 지금 돈 쓰는 데는 선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도록 만드는 그런 기준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사업을 예비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된 3월 8일까지도 경영위기 업종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지급하라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3월 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4월 7일이 보궐선거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만 지급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불완전한 사업계획을 통과시킨 국회나 이걸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팀이나 참으로 안심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미 3월 중순입니다. 제발 문재인 정권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차피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 주기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 풀기로 하겠다. 이거는 정당한 민심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부작용만 나옵니다. 아무튼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